반갑습니다.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19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지금 이제 2019년 시행 공고가 지금 떠서 제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원금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근로자들을 뽑았을 때, 직원을 뽑았을 때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지원금들을 말하는데요. 그 2018년에도 좀 많이 각광을 받았고 금액도 좀 세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사업주들한테 관심을 일으켰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2018년에도요. 저한테 지원금 어떤 게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면 단연 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금액도 좀 굉장히 셌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분들도 이 지원금을 받아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2019년 그 시행 공고가 제가 바로 뜨자마자 바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에 비해서 뭐 약간 바뀐 게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약간 일정 부분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시행 공고문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그 사업 규모는 2019년에는요 9만 8천 명 9만 8천 명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지금 사업 규모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진이 빨리 돼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좀 그 2019년 초기에 빨리 좀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인데, 자, 이거는 뭐 작년하고 동일하죠. 지원 대상은요, 만 15세부터 34세. 만 15세부터 34세까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9세까지 가능한 경우는 이제 군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만 39세까지도 최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자,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그 중에 그 성장 유망 업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이 지원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근로자 숫자가 너무 작은 우리는 뭐 조그만 기업이라 그래서 이거를 아예 뒤로 빼실 게 아니라 좀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한번 살펴보면 성장 유망 업종, 그 다음에 벤처기업, 그 다음에 지식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산업, 이런 우리 사업장이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면 5인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직원이 뭐 2명 있고 3명 있고 이런 데들도 2018년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사행성 유흥업 이런 부분들은 또 일부 제한이 되니까 그거는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은요, 당연히 청년, 요 나이에 해당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을 뽑았는데 우리 전체 기업은 나머지 뭐 해고가 있어서 일부 해고가 있어서 나머지 전체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지원되는 인원은 채용 인원은 몇 명이어야 되냐?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1명 이상이면 됩니다. 1명. 이게 2017년에는 이제 좀 이게 뭐 3명 이렇게 돼서 좀 받기가 어려웠는데 자, 2018년부터는 이게 좀 30인 미만 작은 기업들에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좀 좋은 지원금이에요. 그 다음에 30명에서 99명까지는 2명 이상이면 돼요. 2명 이상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0명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채용 인원이. 그러니까 뭐 30명 미만의 작은 기업들은 1명이라도 우리가 신규 청년을 채용하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규모가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기준이 뭐냐면 2018년까지 이게 이제 좀 바뀐 부분인데 2018년까지는 2017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증가가 됐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바뀐 내용은 뭐냐면 2018년 전년도 연평균 근로자 수보다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연평균 근로자 수보다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뭐 연평균 근로자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뭐 8.6명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 뒤에는 빼버리고 8명으로 해서 8명보다 늘어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2019년 되면 좀 바뀐 부분이라서 좀 체크를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지원 수준인데요. 지원 수준 규모는 얼마냐? 한 명당,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죠. 한 명당 연간 900만 원입니다. 연간 900만 원. 이거를 3년 동안 지원을 해줘요.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리가 한 명 뽑아서 받는 금액이 총 2,700만 원이라는 거죠. 굉장히 큰 금액이죠. 한 명이면 2,700이고요. 뭐 2명, 3명, 4명이면 엄청난 금액으로 많이 들 수 있고 최대 받을 수 있는 이 기업당 90명까지입니다. 90명까지. 그러니까 신규로 청년을 채용하면 굉장히 좀 큰 금액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좀 유념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은 요게 이제 작년하고 또 약간 다른데 작년에는 1개월 단위로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2019년부터는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이제 고용센터에다가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고용보험 시스템에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볼만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인원을 채용하고 얼마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느냐? 6개월 안에 채용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지 지원금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당연히 4대 보험을 가입을 시켜야 되고요. 정규직으로 채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당연히 준수하셔야 된다는 거죠. 2019년 최저임금은 뭐 얼마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최저임금을 당연히 넘어서 정규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채용을 하셔야지만 지원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근무 시간이 좀 적은 그런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는 우리가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뭐 174만 원 정도 되는데 근무 기간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최소 그래도 월 급여가 8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신규 청년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는 거죠. 월 급여가 최소 8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게 이제 뭐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냐면 사업주가 본인의 배우자를 이렇게 근무시켜서 지원금을 받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촌 이내 뭐 혈족이나 인척 이런 분들을 집어넣어서 장려금을 지원금을 받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국적이 이제 외국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람 우리 직원이긴 한데 가끔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두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해 두신 분들도 지원금이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고용위기지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고용위기지역. 그래서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사람은 900이 아니라 1,4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400. 자, 고용위기지역은 어디냐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울산의 동구, 그 다음에 전북 군산, 그 다음에 창원의 진해구, 그 다음에 경남 거제, 통영, 전남 고성, 그다음에 목포, 전남 영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들은 고용 위기 지역이라 그래서 900이 아니라 1,4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원금이 조금 더 금액이 더 크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원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데 3년간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3년간. 자, 3년간 지원되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오해를 하시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3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규 직원을 한 명 채용하고 이 직원에 대해서 3년간 지원금 주고 또 두 번째 직원을 또 채용을 해서 지원금 받아서 또 3년간 주고 이게 아니고요. 기업이 처음에 한 그 기준을 가지고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이 늦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기간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3년간 기업 기준으로 간다는 거죠. 기업 기준. 우리 기업에 3년 동안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지 개인별로 3년 동안 주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청할 때 서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청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그
다음에 지급 증빙서류, 지급했다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빙서류까지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신청은 고용센터나 아니면은 인터넷 전산으로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청이 들어가고 나면 14일 이내에 지원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개월 단위로 신청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개월, 그러니까 증가되는 청년, 우리가 신규 청년을 고용을 해서 증가되는 걸로 갔는데, 증가가 돼야지 신청이 가능한데, 3개월을 갖고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요. 매달 증가가 얼마큼 됐는지를 매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보고 그걸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지원금을 신청을 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좀 하나 있는데, 그 2018년에 제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게 거의 뭐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 괜찮은 지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랑 또 같이 또 쌍벽을 이루는 지원금이 또 하나 있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있죠. 예,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2년형, 3년형을 가입하게 되면은 내가 뭐 이렇게 적금 붓듯이 공제에 가입을 하고 2년 뒤, 3년 뒤에 목돈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랑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랑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선에서 이제 우리 사업주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사업주가 크게 이렇게 또 들어오시는 금액이 또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걸 뭐 꼭 해야 돼, 메리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우리 입사하게 되는 청년들,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원금인 반면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사업주들한테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액들은요, 사업주한테 드리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청년을 고용할 계획이 있으시다 하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랑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해서 받으시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18년에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도 2019년에 아주 좋은 지원금이고 아주 금액도 크고요. 메리트 있는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우리가 2019년에 새로 만 15세, 34세 되는 청년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 있으시다 하면은 반드시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좀 확인을 해서 지원금 충분히 활용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최저임금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뭐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 사업주분들이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물론 뭐 우리 홍보는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숨어있는 지원금들을 잘 찾아내시면은 굉장히 우리 사업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2019년 지원금들이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공고가 나오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나오면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괜찮은 지원금들을 제가 뽑아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공유 좀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